네, 오늘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본회의를 엽니다. 이제 4시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역사적인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지금 이곳 여의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와 함께 향후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본회의가 이제 오늘 오후 3시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표결에 앞서서 여야 모두 가릴 것 없이 이제 치열한 표 계산에 분주한데요. 무엇보다 새누리당의 움직임이 분주해 보입니다. 그렇죠.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새누리당 비주류가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야당 의원 전부 합쳐봤자 172명이고 그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200명에 28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새누리당 비주류의 그 움직임이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인데 네. 특히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 33명이 오늘 오전에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탄핵안 가결을 결의를 했는데요. 전부 33명이 이제 모였고 이들 의원 외에도 뭐 서너 명이 더 참석할 것이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다 합치면 그 야당 172명에다가 여당 33명만 합쳐도 207명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뭐 SNS 등을 통해서 탄핵안에 찬성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의원들이 뭐 서너 명 있습니다. 네. 이런 의원들을 합치면 대략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한 210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새누리당 내 비주류 의원들의 그 추정이고요. 네. 이에 반해서 황영철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제 비상시국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33명의 의원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숫자만 얘기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33명 오늘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고요. 그 네. 외에도 SNS 등을 통해서 찬성 의견을 밝히는 의원이 서너 명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미단이 지금 새누리당에서 가 있는 의원이 서너 명 있는데 네. 거기에도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이제 한두 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추정해 보면 현재까지 그 한 야당 의원 172명에다가 여당 의원 한 28명 정도가 38명 정도가 찬성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예상을 해서 대략 한 뭐 210명 정도는 확보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지금 새누리당 내 비주류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친박계 쪽에서는 뭐 특히 친박계 핵심인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비주류 의원들은 한 15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탄핵 가결 정족수에 한 13명 모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뭐 전망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뭐 여론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는 탄핵 가결 정족수는 확보하지 않았을까라는 뭐 추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뭐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따라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운명도 결정짓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부결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결이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해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친박계가 사실상 패족의 위기에 몰려 있는데 새누리당 비박계도 집중적인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 되면 새누리당 뭐 친박계 비박계 전부 다 국민적 어떤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존속이 가능할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야당 같은 경우도 야당 지도부도 좀 오락가락 행보를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야당 같은 경우도 상당히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요. 야당 뭐 지도부는 물론이고 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이런 야당 유력 주자들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가결이냐 이제 부결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운명도 이제 결정을 짓게 되는데 근데 이제 표 차이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의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가결이 될 경우에도 압도적인 표 차이냐 아니면 한두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가결된 것이냐에 따라서도 또 전국 상황은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일단 새누리당 내로 이제 한정해 봤을 때는 아슬아슬하게 이제 뭐 200 서너 표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가결이 됐을 때는 새누리당 친박계가 나름대로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비박계를 당에서 나가라라고 이제 축출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반대로 뭐 220표 이상 압도적으로 이제 가결이 된다고 했을 때는 비박계가 오히려 새누리당 내 헤게모니를 쥐고서 친박계를 축출하는 그런 반대의 양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가결됐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가결이 됐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느끼는 압박감이 좀 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전반적인 지금 어쨌든 국민적 여론은 뭐 한 78% 정도가 탄핵에 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봤을 때는 뭐 그거를 지금 현재 국회 의석수 300석에 대비를 하면 234명 정도가 이제 찬성을 해야 예. 지금 현재 그 전체 그 국민의 어떤 민심에 부합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 전반적으로 이제 여당 내 비박은 물론이고 친박계 의원들도 그런 여론의 압박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결국은 그 오늘 탄핵안에도 탄핵안 그 찬반 에도 상당한 그 압박 요인을 작용할 것이고 그런 여론은 결국은 또 그 헌재 가서도 탄핵 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실제로 그 헌재가 지난 그 김영란법을 인용을 할 때도 말입니다. 예. 합헌이라고 결정할 때도 예. 압도적인 그 찬성 여론을 감안했다라고 이제 헌재가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예. 헌재가 어떤 법률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서 결국 이 심판을 하긴 하지만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 여론도 상당히 많이 감안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제 추정해 본다면은 예. 이번 헌재에서 이 탄핵 심판을 한다면은 그런 뭐 여론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예. 자, 저희 YTN 특별 스튜디오가 국회 정문 앞에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국회 정문 앞에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였죠. 예. 네, 정유학 국회의장이 시민단체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예, 정세균 이제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네. 지금 뭐 광장을 개방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했었죠. 네, 자 그런데 국회 앞에 평화적인 집회는 보장하되 국회 경내 집회는 금지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젯밤도 늦게까지 탄핵 가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 지금 현재 국회 정문 앞의 모습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는데 점점 그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탄핵 표결 그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친박계나 비박계나 큰 관심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사안인데 말이죠. 친박계 같은 경우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이 된다고 하면은 패족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전망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압도적인 그 표차로 이제 가결이 된다면은 뭐 그 기준은 대략 한 220표 정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예. 그렇게 네. 되면 비박은 물론이고 친박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찬성이 나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친박의 어떤 그 강고한 어떤 조직력이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친박 내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어떤 국민적 민심에 따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쪽으로 흘러갔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친박의 어떤 조직력은 급속도로 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고 새누리당 내 이제 비박계가 당권을 쥐게 되고 오히려 강성 친박들이 오히려 이 당을 나가라는 그런 목소리에 직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새누리당 내 갈등은 점점 이제 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 내 친박계가 뭐 순순히 당을 나갈 가능성도 대단히 그렇죠. 희박하고요. 실제로 이 당원들을 이제 축출을 하려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출당 조치도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그 서로 이 친박과 비박 간의 그 갈등이 점점 깊어지면서 예. 오히려 새누리당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체의 수순을 갈 가능성도 상당히 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네. 제3지대에서 현재 이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라든지 그리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 뭐 그리고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새누리당 과 어느 정도 이제 새누리당 비박계와 정치적 이해 타산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3지대에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하나의 제3지대를 형성하고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 그쪽과 손을 잡고서 뭔가 어떤 그 정치적 활로를 모색할 가능성이 예. 정치권에서는 점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간에 새누리당은 분당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얼마 전에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예. 새누리당은 더 이상 이제 존재 의미가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면서 이제 예. 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새누리당 내 아무리 그 비주류가 당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현재의 새누리당 모습을 가지고는 뭐 정권 재창출이라든지 앞으로 이 정당으로서의 예. 존재 의미를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형식으로든 당을 해체하고 재창당 내지는 아니면 그 제3지대에서 예. 새롭게 세력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은 새누리당은 정치 세력으로서의 하나의 이 존재 의미를 찾기에는 예.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뭐 그런 수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야당 상황도 한번 짚어보죠. 야당은 만약에 이것이 부결될 경우에 의원직 사퇴까지 하겠다라고 의원들한테 서명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배수진을 친 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배수의 진을 친 것은 뭐 확실히 맞고요. 네. 야당 입장에서는 뭐 여당은 무너지고 야당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뭐 야당도 뭐 존재하기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거의 80% 가까운 국민들이 탄핵안에 찬성을 하고 있는데 예. 그걸 그 어떤 민의를 국회에서 흡수해내지 못하고 그리고 탄핵안을 부결시키면서 대통령한테 그 면죄부를 준다면은 예. 그럼 뭐 야당도 뭐 온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뭐 사실상 뭐 정치의 종말이다. 그리고 국회의 뭐 그야말로 몰락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야당 입장에서도 뭐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만약에 부결된다고 했을 때 야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은 그 야당 의원들이 이제 그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고 예. 국회의장으로서도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 민의를 이 들끓는 민의를 어떻게 뭐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 상황이 됩니다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를 다시 그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당 내에서도 제가 보기엔 이제 여당 내 친박계에서도 일부가 결국 찬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기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 야당 의원들이 실제로 부결이 돼서 그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면 그 현재 그 국회법 41조에는 의원이 200명 이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네. 야당 의원들이 사퇴를 하게 되면 뭐 그 새누리당 의원들만 남기 때문에 뭐 총선을 새누리당- 다시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12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국회는 해산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네. 총선을 다시 치러야 됩니다. 그럼 이런 그 들끓는 민심하에서 총선을 치렀을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선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 야당이 아마 200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계산을 했을 때는 이번엔 차라리 탄핵을 찬성하는 것이 낫겠다. 본인의 예. 어떤 그 잘못하면 국회의원직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정치적 계산해봤을 때 새누리당 내 친박계에서도 상당수 탄핵안 찬성하는 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그런 수순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 전국의 이 불안정은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이 계속 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뭐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봤을 때 대통령은 뭐 얼마 전 그 새누리당 그 지도부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서 일단 뭐 담담하게 탄핵에 임하겠다는 네.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중도 사퇴 없이 그러니까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준비하겠다. 예. 그 과정에서 아마 치열하게 법률 논쟁을 벌여보겠다 이제 그런 의지를 비쳤기 때문에 네. 결국 그때까지는 상당한 어쨌든 그 전국 혼란과 예.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당장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안이 가결되면 내각 총사퇴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뭐 새누리당 정지석 원내대표는 그러면 뭐 무정부 상태를 원하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야당의 그 전반적인 생각은 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일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하면 그에 대해서 이제 탄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 드렸었던 거는 그 부결이 돼서 야당 의원들이 모두 의원직 사퇴를 해서 다시 국회가 해산이 되고 총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전국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전국 상황 뭐 혼란으로 가긴 하겠지만 네. 만약에 뭐 총선을 통해서 다시 총선을 해서
뭐 새로운 그 국회가 꾸려진다면 오히려 어떻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들끓는 민의가 반영되는 예. 그런 국회로 이제 다시 재편될 수 있는 뭐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예. 네, 앞서서 그 탄핵 이후 상황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탄핵 가결이 된다면 그 이후에 대한 고민이 정치권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단 탄핵안 가결에 지금 총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로드맵은 지금 아직 짜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탄핵안이 이게 가결될 것인지 부결될 것인지 확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야당 같은 경우는 뭐 야당만 가지고는 이제 탄핵안이 가결이 안 되는 것이고 예.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류가 지금까지 이 완벽한 결속력을 보이지 못하고 그 사이에 뭐 그 우왕좌왕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특히 네. 그 새누리당 내 이제 비주류의 그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뭐 그 이 지난 3차 담화를 발표한 이후에는 대통령이 뭐 조기 퇴진한다면은 굳이 뭐 탄핵안 그 가결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네. 그런 입장을 보였다가 다시 이제 촛불 민심 지난 토요일 날 232만 명이 몰려 나와서 대통령 하야와 그 즉각 퇴진을 외치는 그 목소리를 듣고서는 입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그 새누리당 내 비주류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이 뭐 갈대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어쨌든 여야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못해서 로드맵을 사실상 지금까지 못 짜고 왔던 거죠. 예. 그러나 어쨌든 오늘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뭐 가결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여야가 그 뒤에 어떤 로드맵을 분명히 가지고 앞으로 또 전국 혼란이 계속되는 부분은 어쨌든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 부분은 뭐 수습하고 마무리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어쨌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런 로드맵은 분명히 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선봉에 서 있는 게 지금 추미애 대표가 아닌가 싶은데요. 추미애 대표는 지금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발언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무정부주의자 아니냐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 뭐 내각 총사퇴를 해야 된다면 사실상 그러면 이 뭐 거국 내각 총리가 구성된 것도 아니고 여야가 추천한 총리가 지금 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각이 총사퇴한다면은 예. 국정은 누가 뭐 이끌어가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인 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뭐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이어도 어쨌든 국정은 안정되게 지금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어쨌든 예. 안보와 경제 복합 위기 상황에서 뭐 어쨌든 특히 지금 특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뭐 경제부총리도 지금 임종용 부총리가 원래 뭐 내정됐습니다만 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뭐 인사청문회 부분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는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도 국정을 안정시키고 나름대로 어떤 이 대안 세력으로서 자기 집권을 위해서는 예. 확실한 어떤 국정 안정을 위한 그런 대안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목소리도 예. 꽤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네. 추미애 대표는 그러고 보니까 탄핵 추진만 지금 두 번째 아닙니까? 그렇죠. 2004년에 그 당시 민주당 의원일 때도 네. 그 당시에도 이제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선봉에 섰었고요. 예. 네. 그로 인해서 뭐 삼보 일배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거쳤었죠. 그랬다가 네. 이번에 또 다시 이번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선봉에 서게 되는 어떻게 보면 참 탄핵 전문 정치인 같은 네. 그런 이미지가 굳어져 있기는 예. 합니다만 어쨌든 뭐 본인의 운명이겠죠. 2004년에도 탄핵에 선봉을 섰고 이번에도 2016년에도 12년 만에 다시 이제 탄핵에 선봉에 서게 되는데 네. 다만 이제 달라진 것은 2004년 때는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더 높았고요. 50%를 넘었었고 이번에는 뭐 아시다시피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이 거의 80% 전후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 당시에는 민심에 반해서 탄핵에 선봉에 선 것이고 이번에는 민심에 편승해서 탄핵에 선봉에 선 것이기 때문에 좀 의미는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뭐 봐야 예. 되겠죠. 네. 자,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과 좀 인연이 좀 깊다고 얘기는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것이 국회의 정문 쪽 광장 앞에 있는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광장 앞쪽에 담장 너머 쪽으로는 시위대들의 모습을 잠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자, 국회를 지금 둘러싸는 인간띠 잇기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지는 않습니다. 네. 어제 밤 늦게까지 촛불 시위가 있었고요. 오늘도 역시 국회 표결에 앞서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국회 오늘 오후 3시부터 본회의가 열리면은 탄핵 표결이 시작이 될 텐데요. 이 탄핵 표결에 앞서서 청와대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청와대는 탄핵 표결을 앞두고 긴장감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자, 지금 청와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는 이미 긴장감을 넘어 적막감까지 감돌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참모진들도 외부와의 일정을 자제한 채 현재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 이후 외부 일정 없이 줄곧 청와대에 머물러 온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담담하게 방송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모진도 각자 사무실에서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국회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탄핵안 표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데 대해 침통해하며 초조한 마음으로 표결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어제 참모들과 탄핵안 표결 이후 대비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담담하게 표결 상황을 지켜본 뒤 일희일비하지 말고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하자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표결 결과가 나오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자신의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표결 이후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궁금한데요. 우선 탄핵안 가결 그리고 또 부결 때 대통령의 지휘와 전국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탄핵 의결서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최대 180일 동안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역할을 대행하게 되는데요. 청와대는 국무총리실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권한 대행 체제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박탈되지만 신분은 유지됩니다. 탄핵 심판 전까지 의정과 경호를 받고 청와대 관저를 머물 수 있으며 업무 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도 받습니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박 대통령은 정치적 출구로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다만 거취 문제를 둘러싼 극심한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이라는 당론을 존중한다고 밝혔었지만 탄핵 표결 이후 이 같은 입장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촛불 민심과 야권은 탄핵안 표결과 별도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부결된 뒤 박 대통령이 거취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거나 정치권의 논의가 교착 상태로 보이면 전국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자, 청와대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탄핵안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결정이 나올 텐데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 발표가 있을까요? 그렇겠죠. 뭐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뭐 향후 어떻게 뭐 임할 것이다. 다 가결됐을 때는 뭐 어떤 각오로 그 헌재 심판에 임하겠다. 네. 그리고 뭐 국민들께 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갈 테고요. 부결된다면은 이 부결시킨 그 국회의원들한테 감사한다. 그리고 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무리를 빚은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그런 의견을 표현할 테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그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예. 청와대가 대통령이 사실상 리더십이 이제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위와 권능을 계속 이어가기는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대체하는 그런 상황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새누리당 비박계는 물론이고 친박계 의원들조차도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속 통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가결과 부결과 관계없이 어떤 사퇴 시한은
뭐 4월 사태라든지 그리고 뭐 6월 조기 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로드맵은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예. 뭐 대통령이 오늘 그 가결과 부결과 관계없이 어떤 그 입장을 내놓을지 뭐 그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끄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청와대는 깊은 침묵 속에 국회의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관련된 내용들을 이동호 YTN 보도국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